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라는 담화 표지는 앞의 대상과 뒤의 대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암시를 해주죠. 자, 막스는 우리가 보통 막스라고 많이 하는데 이 막스는 헤겔을 연구하다가 완전히 이제 자신의 주장을 낸 사람이고요.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막시즘이라고 많이 합니다. 하여튼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헤겔의 노동관은 뭐예요? 자기 대상화겠죠. 마르크스는 뭐 한 거예요? 자기 대상화는 수용을 했지만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 자, 노동 자체가 어떤 한계를 지닌 거예요?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마르크스는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일단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막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아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자, 사실 이 말은요, 아까 로크가 한 말이랑도 비슷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이성도 주었다. 그렇죠. 뭐 이런 말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일단 로크의 개념에서 다 내려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글을 읽으면서 드네요. 쭉 보면은요,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말 겁나 이상하다, 맞죠? 내가 처음엔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부터 다시 볼게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 자, 자연은 뭐예요? 외부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자연은 내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에요. 내 감정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대상이에요. 자연은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 대상이다. 되게 쉬운 말이고요. 가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꾼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나무는 안에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고 다듬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거죠.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 나는 앉고 싶어. 의자에 앉고 싶어.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이런 욕구를 뭐 자기 실현이라는 것까지 예를 들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얘는 넘어갈게요. 인간화된 자연을 만든다고 보았다. 자, 인간화된 자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 걔가 뭐예요? 인간화된 자연이에요.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가 뭡니까? 여기 보면 자연이 되겠죠. 자연의 인간적 형식이 뭐예요? 인간화된 자연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한다.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한다. 여기 보면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자, 우리 나무 어떻게 해요? 쪼개요? 다듬어요? 그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우리는 나무 그대로는 앉을 수가 없어요. 책상으로 쓸 수도 없어요.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폼을, 형태를 부정해야지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죠.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의 산물이 된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구체적 노동의 산물이 된다. 이 구체적 노동의 산물은 뭐가 물질화된 거예요? 주체의 욕구나 목적이 물질화된 것이 뭐다? 구체적 노동의 산물이 됩니다. 맞지요? 얘들은 어떤 형식으로
주체의 형식으로. 그쵸?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뭐가 들어가니까 주체의 욕구나 목적이 들어가요. 주체의 형식이 들어가요. 이게 뭐가 되어서 물질화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체가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책상을 예쁘게 잘 만들었어. 자기의식과 나는 책상에 이런 것들을 부여해. 나는 디테일한 게 좋아. 하고 정체성. 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이걸 통해 드러낼 거야. 확보하게 된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구속이라는 말을 얘가 처음 했는데 인간이 자연에 묶여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누가요? 막스가요.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 실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구고? 막스는 노동을 뭐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그쵸? 아까 전에 누구는 헤겔은 주객 통일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막스는 주객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노동이요. 누가요? 막스가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막스는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어요. 이때 노동은 뭐예요?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 자아 실현의 과정인 거예요. 자, 노동이란 말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어 볼게요.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을 만들어요. 인간은요, 주객 통일을 위해서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들어요. 내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형태를 조금씩 달리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어떤 말이 어떤 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대신에 이 말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이 말과 뭐는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지 문제 풀 때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고 글을 술술술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이라고 하는 담화 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약간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는 막스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여,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누구고 헤겔은 주객 통일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객 통일이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막스도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부정을 하진 않네요. 근데 이 한계는 어디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막스는요, 주체와 객체는 노동의 산물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요. 노동의 산물은 주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헤겔이 얘기하는 한계는 거부해요. 이거 아니다. 주객 통일할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한계가 있는 이유는 뭐다? 뭐 때문이다? 사회적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 막스는 무엇을? 주객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걸 위해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위한 사회로, 노동을 위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겔을 작년에 좀 읽었는데 재밌어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말들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까지 바라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한 번 더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